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육과를 공부할 건데요. 육과의 주제는 가까워지는 세계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국가 간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고 여행이나 업무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매너와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세련된 국제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육과 첫 번째 주제는 한국 속의 외국인입니다. 아래 사진 속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왼쪽 사진의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앞에 있는 학생이 들고 있는 악기는 꽹과리라는 악기입니다.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장구라는 악기를 치고 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타악기, 즉 두드리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물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큰 잔치를 벌일 때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것을 풍물놀이라고 하는데요. 이 풍물놀이에 사용되던 악기 중에서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렇게 4가지의 악기만 사용해서 무대용 음악으로 만든 공연이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는 타악기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양한 리듬과 여러 가지 개인기가 어우러져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타라는 뮤지컬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대사가 없이 소리와 몸짓만으로 표현하는 공연입니다. 결혼식 후에 열리는 잔치, 즉 결혼 피로연을 준비하며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리듬과 상황만으로 코믹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칼, 도마 등으로 만들어내는 흥겨운 리듬이 사물놀이의 리듬을 활용한 거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사물놀이를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 사진 속에는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이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신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우정 등 정신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태권도는 빠르고 강한 힘을 가진 발동작을 특징으로 합니다. 태권도를 할 때는 아래, 위로 흰색의 도복을 입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는데요. 실력의 차이에 따라 띠의 색깔이 다릅니다.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하얀색 띠를 메고 그 다음에는 실력에 따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띠 등으로 띠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까만색 띠를 두르게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워보고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진 아래의 표를 살펴볼까요? 이 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증감 추이,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 상태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에는 1995년, 2000년, 2005년과 2006년의 연도가 있고 세로를 보시면 인원수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증감 추이가 선으로 나타나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해가 갈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경우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에 중국과 미국 사람들의 증가폭은 매우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국인 체류자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급증했고 미국인 체류자는 2005년부터 2006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취업이나 유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나요?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여러분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는 알렉스와 알렉스의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알렉스는 친구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 알렉스와 친구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걸?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지. 혹시 알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설마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군요. 정말이지 요 며칠 동안은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모두 잘 들으셨죠? 그럼 대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친구가 말합니다.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친구는 알렉스를 부르면서 이봐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봐는 가까이에 있고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린 사람을 부를 때 또는 주의를 끌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렇게 부르면 큰 신뢰가 됩니다. 때로는 이봐, 다음에도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에서처럼 상대방을 위협할 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알렉스에게 반말을 하고 알렉스는 높임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친구가 알렉스보다 나이가 많고 서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알렉스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나 봅니다. 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알렉스가 종종 그런 표정을 짓나 보네요. 무슨 일이 있길래에서 길래는 후행절의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와 같은 의미입니다. 친구가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라고 묻네요. 여기에서 라도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추측하거나 의심할 때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표정을 보니 사고라도 친 것 같았다의 경우 말하는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가 사고를 친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왜 날 보고 놀라니? 내 물건에 손을 대기라도 했니? 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댔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의심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친구가 알렉스의 얼굴을 봤을 때 표정이 안 좋았겠죠? 친구는 알렉스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보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하철을 거꾸로 탄 것으로 추측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알렉스가 친구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알렉스는 자존심이 상하고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여기에서 말도 마세요 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친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보통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것을 알렉스가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알렉스에게 일어난 일은 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인 알렉스를 힐끔거리면서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힐끔거리다는 똑바로 보지 않고 자꾸 눈알을 옆으로 움직여 슬쩍슬쩍 보다, 즉 곁눈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뜻이에서 는, 니은다는 뜻이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문법 는, 니은다는 뜻이는 선행문의 내용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후행문의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는, 니은다고 말하는 것처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 한국 사람들이 알렉스를 보고 외국 사람을 처음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힐끔거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알렉스는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네요. 친구가 말합니다.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걸? 여기에서 하하하는 웃음소리를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친구가 알렉스의 상황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친구는 알렉스가 겪은 일은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울음을 터뜨리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터뜨리다는
웃음이나 울음을 갑자기 강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울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걸에서 니은걸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가볍게 반박하여 나타내거나 스스로 가볍게 감탄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알렉스 씨가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면서 쳐다봐서 자신이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알렉스 씨의 이야기가 별것이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렉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알렉스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느낄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내색이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느낀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또는 그런 표정을 의미합니다. 알렉스의 반응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고 말하네요. 여기에서 눈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스가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건만이라는 문법은 선행문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후행문으로 이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과는 반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라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배타적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외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만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의 우수한 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과 상호 이해가 중시되는 국제화 사회에서 배타적인 성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친구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외국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여기에서 개선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좋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개정은 문서의 내용을 고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육이나 의료 문제를 상담해주는 지원센터도 많이 생겼고 지방선거에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일도 있었는데요. 친구는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렉스가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표면은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위쪽 부분을 말하고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변화는 단순히 겉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불과하다는
무엇이 일정한 수량이나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렉스는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은 단순히 겉만 변화한 것, 표면적인 변화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지. 여기에서 접어들다는 어떤 것이 일정한 때나 기간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를 보시면 명사 앞에 다가 붙어서 여럿 또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민족 국가는 여러 민족이 구성하는 국가이고 다문화 사회는 여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순수하게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고 같은 문화로만 구성된 사회는 단일 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와 왕래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문화 사회는 이제 매우 드물겠죠. 또 필연적이다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의 의미입니다. 결혼이나 취업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이미 여러 민족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친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혹시 알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여기에서 관심 어린이라는 말은 관심과 어리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리다는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 어린 시선은 관심이 담겨 있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면 아무도 알렉스를 특별하게 보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렉스가 이야기합니다. 설마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군요. 정말이지 요 며칠 동안은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기에서 설마라는 말은 보통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를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말한 설마는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서 설마는 앞에서 나온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믿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친구의 말에 알렉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설마요 라고 말한 거죠. 또 어쨌거나는 앞 내용을 막론하고 뒤 내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정말이지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강하게 긍정할 때 하는 구어적 표현입니다. 요 며칠은 요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며칠 사이를 의미합니다. 알렉스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언짢았나 봅니다. 요 며칠 동안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네요. 심정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집, 내 어머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책 171쪽의 문제를 볼까요? 알렉스가 말하는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고르셨나요? 알렉스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죠? 네, 2번 한국 사람들의 시선.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힐끔거리면서 보는 눈빛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죠. 알렉스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는 심정을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번의 복잡한 지하철 타기와 3번 한국 사회의 배타성은 친구가 말한 내용으로 알렉스의 고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표면적인 제도의 개선은 알렉스의 생각일 뿐이고 알렉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볼까요? 한국 사회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죠? 알렉스가 자신을 힐끔거리면서 보는 한국 사람들을 불쾌한 내색을 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네, 친구는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이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많이 늘었고 제도의 개선이나 관련법 개정도 꽤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느낍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나요? 한국에 가본 사람도 있고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좀 지나칠 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좀 참견이 심하다고 할까요? 가끔은 그냥 내버려둬 주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데 사생활은 물론 심지어 옷차림까지 간섭을 받을 때는 짜증이 나기까지 해요. 여기에서 참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참견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나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나이와 직업, 결혼 여부 등을 꼬치꼬치 묻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관심의 표현으로 묻지만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답니다. 예전에 학교 주변에 있는 하숙집에 산 적이 있는데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에 대해 자주 물어보셨어요. 물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가끔 아주머니의 말씀이
잔소리로 느껴지기도 했고 사생활 간섭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인 저도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외국인들은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겠죠?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도 한국의 문화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오늘 배운 대화를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대화에서 나온 문법과 표현들은 정리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 대한 예습이 될 겁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